자, 바로 이어서 뭐 쉴 틈이 없죠. 벌써 11시 10분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자, 심재은 기자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기자들이 떴다. 오늘 그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게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끈한 감자. 네, 키이스트. 승화산업의 일본 케이블 채널 인수. 네. 야, 키이스트 하면은 우리 그 연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승화산업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뭔가 만지면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네. 자,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난주에 물류 운송업체죠. 그 승화산업이 일본 내 한류 방송업체인 그 케이블 업체인 KNTV의 지분 43.55%를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했죠. 예, 네. 그렇죠. KNTV가 어떤 회사인가 보면요. 1996년에 설립돼서 케이블과 위성을 TV를 통해서 드라마, 한국 드라마와 뉴스, K-팝 등을 방송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현재 일본에서 한류 콘텐츠를 유료로 방송하는 채널 중에 1위 업체입니다. 8월 말 현재 가입자가 11만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 일본 위성 케이블 TV 중에서도 별도로 일본 돈으로 3,6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해서 5만 원 정도가 월 시청료를 내야 되는 프리미엄 채널입니다. 실적을 보면요. 2009년부터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우리 돈으로 매출 413억 원, 그리고 순이익 51억 원 정도를 거뒀고요. 올해는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 정도의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야, 상당히 좀 나름대로 건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오,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다. 네. 승화산업 인수하게 됐는데, 자, 좀 그 뒷얘기를 할까? 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KNTV 인수전은 1년 전부터 한일 양국 기업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목받던 그런 인수전입니다. 네. 한국 기업에서는 정운탁 사장의 IHQ,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배용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키이스트, 그리고 또 이외에 초록뱀 미디어라든가 한주흥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한주흥산 참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기업에서는 소니 등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수 발표 직전인 지난달 말에 키이스트와 IHQ 등 한국 기업들이 주주 반대와 인수 가격 이견 등으로 인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이제 주인이 될 것이냐, 이걸 두고 혼선이 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키이스트가 승화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죠, CB 80억 원 중에 70억 원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키이스트가.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승화산업이 그때 이제 전환사채 발행 이유를 타 법인 지분 출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그림, 그렇군요. 이런 비슷한 전망이 좀 나왔었고요. 그렇군요. 이때가 지난달 말 30일인데, 그러니까 승화산업 인수 발표 6일 전입니다. 키이스트가 지금 승화산업을 통해서 CB를 어떻게 가져갔냐, 이걸 보면은 직접 가져간 건 아닙니다. 키이스트가 직접 가져간 건 아니고요. 배용준 씨가 지분 24%를 가지고 있고, 키이스트가 지분 15.9%를 가지고 있는 키이스트의 계열사로 일본 상장사 디지털 어드벤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전환사채 70억 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작년에 좀 흥행한 영화 있죠, 써니. 제작사인 알로하 픽처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승화산업이 이렇게 8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수전 막판에 뛰어들어서 KNTV를 낚아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건실한 일본 채널을, 케이블 채널을 인수하는 데는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키이스트가 거의 사실상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시장에서 키이스트가 KNTV를 결국은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루머가 돌았던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인데요.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계열사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요. 계열사, 그러니까 디지털 어드벤처가 어떤 회사인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회사는 아니고요. 디지털 어드벤처가 어떤 회사냐면 역시 일본 내에서 한류 방송을 방송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KNTV와 경쟁사 관계인 거죠. 디지털 어드벤처 이렇게 줄이면은 A, 어드벤처 해가지고 A인데, DATV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물론 1위 업체인 KNTV에 비해서는 약간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엠넷 재팬이라든가 KBS 월드 등에서도 약간 후발 주자에 속하는긴 하지만은, 최근에 일본 최대 케이블 SO인
제이컴에 대한 서비스를 넓히면서 가시청 가구를 380만 명 정도에서 1000만 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가시청이니까 일단 뭐 확보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지금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저 머니투데이 방송에 약간 버금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캐파가 그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네, 가입자를 확보하고 네, 있군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하고 약간 다른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배용준 씨가 디지털 어드벤처를 그 인수한 게 2008년인데 2008년. 아직까지 적자예요. 적자예요? 예, 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차별화되어 있군요. 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어드벤처가 그 KNTV를 인수 전에 그렇죠. 뛰어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그 디지털 어드벤처가 그 승화산업 전환사채에 투자한 그 목적은 단순 투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볼 때 키스트는 표면금리 한 4% 정도의 이자를 얻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승화산업 주가가 나중에 오르면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지만 어쨌든지 이제 키스트가 한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키스트가 그 일본의 그 관계사인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어드벤처를 통해서 승화산업의 승화산업을 70억 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승화산업은 이제 KNTV를 인수하게 된 거죠. 인수하게 된 거고. 네. 참 뭐 복잡한 듯 보이면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뭐 윤사마가 많이 좀 이렇게 뭔가 그렇죠. 일본 내 그 자기 그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영화 이런 영상 사업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뭐 옛날에 윤사마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막 급등한 때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승화산업은 요새 좀 움직임이 심하네요. 급등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급등하다가 며칠 또 이렇게 급락을 하네요. 네. 이게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됩니까? 뭔가 실망감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죠? 지난 5일날 인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5일 이후에 지금 사흘 만에 승화산업 같은 경우는 한 20% 넘게 떨어졌고요, 주가가. 그리고 키스트도 지금 한 7% 정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는 왜 그러냐를 보면은 키스트가 가져갈 줄 알았는데 키스트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리고 또 그 미디어 산업 업체가 아닌 그 물류업체죠. 물류업체인 승화산업이 운송업체가 그렇죠. 가져가니까. 운송업체가 이 사업을 가져갔다, KNTV를 가져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 우구심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키스트 주가 떨어진 걸 보면 키스트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나중에 주가가 이제 승화산업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하게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DATV 그러니까 디지털 어드벤처와 그 KNTV 그러니까 승화산업 그러니까 키스트와 승화산업이 힘을 합칠 경우에 이 시너지 효과가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현재 일본 한류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KNTV, 뭐 엠넷 재팬, KBS 월드, DATV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각각 그 유통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은? 네, 그렇습니다. 유통 구조가 다르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여태까지는 우리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그 콘텐츠 제공하는 측면에 머물면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그 유통 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급을 한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KNTV가 2009년부터 흑자 전환이 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SO를 이렇게 직접 끼게 되면서 그렇게 좋아졌는데 KNTV와 DATV가 시너지를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은 전략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둘 다 그 한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KNTV도 그렇고 DATV도 그렇고 그러니까 키스트도 그렇고 승화산업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만큼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주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아까 제가 그 승화산업 차트를 한번 쭉 봤는데 이게 진짜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요새 가파르게 조정을 받는데 결국은 컨텐츠 산업도 뭐 컨텐츠만 만들어가지고 팔려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직접 SO라든가 이런 케이블 업체를 인수해서 자체적으로 유통까지 해야 뭔가 그렇습니다. 좀 수익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연사마의 인지도 하면 뭐 일본에서는 통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굉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파워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저 채널 통해서 이제 그 K-팝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막 빠바바박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이미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시너지 효과가 더 이제 불붙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수익 주가 뭐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 요새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좀 고조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본 그 총리랑 막 이렇게 이렇게 오가는 설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런 그 한류랄까 좀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점이 이제 뭐 어제 그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뭐 4, 5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 그러지만 한일 관계 악수도 하고 그러던데요. 예,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고요. 그 이면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좀 보면은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한류 채널이 굉장히 많았을 때도 그랬고 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그랬고 한일 관계가 지금만 뭐 냉랭한 건 아닌데 예전에 많이 냉랭했을 때도 뭐 일본 채널 가입자가 뭐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크게 걱정할 우려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종목 탐험 코너로 넘어가서 우리 심재현 기자와 함께 재미난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